일본 대지진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오히려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오히려 방사능 누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글로벌 증시 또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장 마감을 해보니 하락세가 깊이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증시 먼저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애플투자증권 신승용 리서치 센터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과 유럽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유럽 증시 특히나 한 3%에서 4% 정도 큰 폭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3% 하락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지진 여파 플러스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방사능 유출 우려감이 계속 이제 그 대두가 되면서 장한테 이제 3% 이상 낙폭을 보였지만, 결국은 FOMC 쪽에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지속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시장 자체는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으로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낙폭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감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결국 일본의 대지진 쪽에서 오히려 좀 원전 쪽으로, 원전의 그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되었다라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전의 그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연재해와는 좀 사뭇 양상이 다른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지난번에 그 고베 지진이라든지 여타 그 쓰나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두 가지 정도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에 있었던 걸프전 사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그 상황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후에 또 이제 그 9.11 사태가 또 나타났다는 점. 그래서 통상 보면 한 10년 주기로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됐다. 그래서 시장 내에 어떤 그 극단적인 우려감 자체가 공포감으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큰 폭 하락세를 유도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근위적인 어떤 그 자연 재해와는 다른 경우에는 조금 그 안정화되는 상황이 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오히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폭, 심리적으로 너무나 투매 양상으로 좀 빠져들기에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투매를 하셨다가는 또 다른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개요 대학의 이태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원전 사오기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5시 45분경에요. 제1 원전 4호기 부근에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시설에서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직원이 하지만 그 방사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소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수소 폭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1호기, 3호기, 2호기, 4호기 이어지는 잇따른 원전 사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아침부터 또 일본 국민들은 좀 불안감을 떨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원전 5호기라든가 6호기라든가 우려감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네, 특히 4호기, 그다음에 5호기, 6호기는 그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서 사실은 운행을 중지한 상태였는데요. 4호기가 이런 식으로 1호기, 2호기, 3호기 운행했다가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운행을 중지했던 것과는 다른 상태인데, 이렇게 점검을 위해서 평상시 운행을 하지 않았던 이런 제4호기까지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요. 상당히 전문가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입니다. 특히 4호기의 경우는 운행 중지하고 연료봉을 모아둔 곳에 그 경납고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도쿄 전력 측과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기관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발표 자체가요.
우왕좌왕하고 또 엎치락뒤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긴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 매스컴도 좀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근데 국민들 불안 역시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지진에 이어서 이제는 원전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노출이 지금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에 이제 도쿄 신주쿠 지역에서 평상시보다 22배 정도 높은 방사능치가 검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인간 건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이고요. 따라서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 지침을 좀 소개했는데요. 일단은 집안에 있는 창문과 그다음에 베란다의 창을 닫고서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와 그다음에 모자 등 피부의 노출을 최대한 삼가하고요. 그다음에 외출에 돌아왔을 때는 입었던 옷을 벗어서 비닐봉투에 담고서 샤워라든지 해서 피부에 묻었던 방사능 물질을 최대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2호기와 4호기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고 문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고요. 지금 상황에 많은 교민들과 지금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피의 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 간노토 일본 총리가 반경 30km 이내에 물론 이제 20km 이내에는 이미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이고요. 30km, 20km, 30km 이내의 주민들은 밖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지금 현장에는 지금 800명의 지금 직원들이 이 원자력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업 투입대 인원은 한 70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30명은 교대조로 대기하고 있는데요.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다 보니까요. 1시간 이상 노출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대로 현장에 좀 투입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부터는 그 헬기를 동원해서요. 공중에서 또 냉각수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벌인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헬기 작전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쿄 현지 분위기 들었습니다. 개요 대학의 이태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도 가표를 주의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경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소의 윤상하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지진에 이어서 원전 폭발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사태가 워낙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지금보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고베 대지진하고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한두 분기 정도 이제 그 횡보를 하다가 그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춰보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일본 경제에 또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이 양적 완화가 완화된 다음에 어떤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어떤 이 위기와 겹쳐가지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복합 위기로 그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그 각국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번에 이 파트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 기업 찾기
막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더 커지면서 이 원전 폭발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반사 이익은커녕 우리 증시 또한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분명히 장기화될 경우에 한국 수출입이나 관광, 금융시장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일단 일본하고 우리의 무역 관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한 절반가량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일본의 엔화가 장기적으로 좀 약세로 가면서 해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 대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의 재고 같은 수준이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일본에서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은 일단 좀 이제 명약관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금을 복구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부터 조달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베 대지진 이후에 나타났던 것처럼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해서 엔화의 어떤 수요를 충당을 한다고 한다면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외환 시장이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좀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윤상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승용 센터장님, 지금 도쿄의 상황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센터장님과는 엔화를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네. 하죠. 일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엔화가 좀 다소간 강세를 보일 기미가 많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생명에 대한 공포의 확산 쪽으로 이제 어떤 시장의 무게 중심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의 어떤 단초가 됐던 부분은 원전의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엔화는 강세 기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여기에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더 더한다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특히나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15조 엔에 달하는 어떤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실행 여부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하에서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진 여파가 지금 지진에 대한 여파도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미국 측에서 했었던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흐름에서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엔화가 강세로 보이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달러의 약세가 지나쳐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로 엔화가 강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관에서 수급을 보면요. 네. 우리 일본 대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6일 만에 매수세였는데 네. 일본으로 들어갈 돈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생각은 하루만이었습니다. 네. 바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가 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자금이 현재 한 7조 엔에서 8조 엔 정도가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우리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이 일본 자국의 경제를 다시 이제 재건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일본의 자금 이런 부분보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 글로벌 전체의 시각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대지진에 대한 여파보다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시장 내에 더 큰 공포로 찾아왔고 이 부분이 결국 투매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급락 상황을 야기시켰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좀 따져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 2,3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큰 시장의 혼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상황은 다소간 좀 약한 것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투매 상황이 아닌 관망의 자세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관 쪽은 어떻습니까? 어제 1시간 전쯤에 그렇죠. 자금이 집행된 네네.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요. 예, 특히 뭐 그 연기금과 예. 뭐 우정국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뭐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시장 내에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 결국은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어제 큰 폭의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네네. 100포인트 이상의 그렇죠. 움직임이 보였죠. 네. 이런 높은 변동성은 아무래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큰 변동성, 어찌 보면 저는 오히려 어제의 큰 변동성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지금 일본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그 시장의 그 급등락 상황에 있어서 제일 그 마지노선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1900선이 이제 그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그 급락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그 선이 결국은 우리 현재 당분간 우리 시장 하한선이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 위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변할 것인가를 대응하는 것이 맞지. 그보다 더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그르다, 좀 틀리다 이렇게 예. 생각을 가져보네요. 예.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증권사의 시각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과도한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일본 전력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여부가 핵심이다. 하나대투증권, 근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투자 심리의 문제다. 신한금융투자, 사태 진정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다. 삼성증권, 성급한 추격 매도, 투매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증권사의 시각을 보니까요. 네. 뭐 저도 뭐 같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각이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 뭐 지금 뭐 화면에 나갔습니다만은 크게 증권사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철저하게 관망의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절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매도의 관점이라 치면은 이미 그 매도의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 하시면은 이미 매도할 시기는 어찌 보면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 오히려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될 것인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낙폭 과대의 기술적인 측면을 노리고 시장을 들어가신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차원으로 시장을 접근하신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망의 자세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까지도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전략, 한국투자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훈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100포인트가량이 하락하고 아무리 원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들 어제 낙폭은 너무 심했던 것 아닙니까? 네, 일단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3월달 주가 밴드 하단을 1880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1880을 찍었죠.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수적인 시황관을 좀 접고요. 장은 긍정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PR이 낮아서가 아니라 지금 드러난 현상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서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정훈 팀장님께서는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소신 있는 전략가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략을 보면 투매가 있는 상황에서 네. 한두 번은 더 투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좀 더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1880이 올해 바닥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사실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변동성 때문에 파생 상품에서 위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 매수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면 원전 폭발에 대한 영향이 미지수다. 그리고 복구 지연될 것이다. 과연 반사이익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세계 수요 둔화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면 수급이 생각보다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손전매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정훈 투자전략팀장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애플투자증권의 신승용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